좋은 계절에 어제 비가 와가지고 나뭇잎들도 너무 깨끗하고 공기도 너무 좋고 좋죠. 예, 이런 날씨에 우리 전국 보림사에서 우리 정지아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작가의 밤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일단 먼저 드릴까요? 좀 부담스러운데 아니 저를 얼마나 곤란하게 하시려고 술책을 하필 고르셨는데 장소는 절이고 스님도 앉아 계시고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사제님들한테도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네네, 천주교 사제님들이셨는데 그거를 제 한마디 한마디를 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셔가지고 아마 오늘도 스님께서 그러지 않으실까. 술이 소화제라는 명언은 정말 술 덕분에 얹혀있는 무엇인가를 쑥 내려본 경험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제가 술을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책을 쓸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랑 친한 제자가 있는데 출판사를 하는데 요즘 출판사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뜨고 나니까 그 전까지 뭐 제 책 내전 말도 안 하더니 뜨고 나니까 선생님 거 뭐 하나 이제 뽑아 먹을 게 없나. 그래서 쓸 게 없다. 나는 알다시피 내가 뭐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순이인데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집에서 맨날 애들하고 술 먹는 얘기를 써달래요. 그거면 제가 이제 주로 술 먹이면서 애들 울리기로 유명했거든요. 근데 혼을 내서 울리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멤버인데 서울에서 먹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다 지금 회사 어려운 얘기만 해요. 대화가 계속 그냥 각자의 그냥 일상의 어려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대화도 툭툭 끊기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왜 구례를 오면 애들이 그냥 다 일단 내려놓고 오는 것 같아요. 물리적인 거리가 있잖아요. 기차를 타고 오면서 어쨌건 오늘의 이야기로부터 조금 멀어진 상태로 오는 것도 있고요. 평소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자신의 가장 내밀한 아픔 같은 거를 이렇게 털어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늘 우리 집에 와서 그런 걸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써달라고 해서 그러면 쓸 거 많지 하고 쓰려고 봤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너무 내밀한 상처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울었던 이야기는 다 너무 아픈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경쾌한 얘기이거나 이제 뭐 써도 흠이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면 이제 가신 분들의 이야기, 혹은 소설 따위를 절대 읽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 들킬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썼는데 어쩌면 그날의 시바스 리갈은 가난과 슬픔과 좌절로 점철된 나의 지난 시간과의 작별이었다. 짜릿하고 달콤했던 건 위스키의 맛이 아니라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과의 작별의 맛이었을지 모른다. 그날로부터 나의 변질과 타락이 시작되었다. 참으로 감사한 날이지 아니한다. 제가 사람하고 친해지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한 10년 만나면 친구해도 좋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게 제가 타고난 성격이 조심스러워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빨산의 딸로 살아온 후유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를 대학 시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뭐 가난한 거, 아버지가 농사 짓는 거 이런 건 얘기했지만 그보다 더 저를 아프게 했던 아버지 감옥살이하고 엄마 아빠가 빨치산이고 이런 얘기가 저들에게 어떻게 수용될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한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솔직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내가 뭐가 힘들다,
뭐가 어렵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한 40 정도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문제인 걸 몰랐어요. 그냥 나는 강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든 혼자 해결해야 되고 혼자 견뎌야 되고 힘들수록 어렵고 이런 이야기일수록 남한테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하고 가까워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10년을 학교를 같이 다니고 정말 자주 어울려 다녔지만 그 친구도 제 속내를 몰라요. 그러면 그건 아직 친구가 아니었던 거죠. 이것도 사실은 구례 와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례라는 데가 제 술 인생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행들은 젖었다 마른 등산화를 벗고 서로의 다리 위나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놓은 채 인에 골아떨어졌다. 얌전하고 소심한 A가 우렁차게 코를 곤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다. 유난히 크고 밝은 만월이 기차를 따라 함께 달렸다. 산은 우리의 본성을 드러나게 하고 술도 그러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허물을 덮기도 한다. 꼭 구례라는 곳이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례는 서울하고 멀어서 애들이 일단 1박 2일로 와야 됩니다. 친하든 안 친하든 내가 아직 마음속으로 친구라고 받아들이지 않은 애들도 저희 집에 올 때는 무조건 1박 2일이에요. 저희는 뭐 술을 그렇게까지 먹는 일은 젊을 때 몇 번을 제외하고는 잘 없고 기억하는 한에서 먹기 때문에 내가 그날 좀 술을 먹고 오바를 했어. 다음날 아침에 쪽팔리죠. 그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친해졌어. 안 친한 애였는데 어제 술을 먹고 막 이제 제 제자가 막 선생님 나도 이제 절친 막 이러면 아유 그래 절친 막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절친은 아닌데. 근데 이제 걔는 이미 절친 모드로 저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놓은 말이 있는데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꾸역꾸역 어쨌건 절친으로 얘를 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사람이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행이 정말 사람을 가깝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서는 사람들하고 1박 2일을 어떻게 술 먹겠습니까? 그냥 뭐 저녁 먹고 늦으면 1시 이런 정도의 자기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함께 있는 시간이 제가 시골로 오니까 정말로 길어졌어요. 어쨌건 1박 2일을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게 서울서는 딱 집에를 들어가야 되니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긴장의 끈을 덜 풀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먹으면 방문 열고 들어가서 자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뭔 짓을 해도 실수해봤자 이제 워낙 친하니까 뭐 토하고 이런 정도야 저 선생이 두 손으로 받아주겠거니 하고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훨씬 사람을 실수를 보지 않는 관계, 서로 실수하지 않는 관계는 절대로 완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그 실수까지도 용인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그게 진짜 가까워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구례라는 공간이 실수를 볼 수밖에 없게 해줬고요. 물고기의 불에라는 게 빈 공간이거든요. 그게 비어 있어야 물에 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못남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에처럼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 떠오르게 하는 것 이런 것이구나. 뭐 이런 거를 좀 제가 구례 가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